그 2006년에는 소위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는데, 교육기본법은 이 헌법과 같은, 그러니까 헌법과 쌍벽을 이루는 일본의 중요한 법이에요. 거기에서 이 애국심을 길러야 된다는 쪽으로 교육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각 과목의 교육 내용도 바뀌게 되니까 역사 교과서나 이런 곳에 소위 애국이라든지 향토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강조하게, 영토, 아까 왜 독도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바꾸게 돼요. 그런 것들은 자연히 한일 관계의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한국과 충돌할 수밖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한일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사 인식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의 갈등은 그대로 놔뒀다가는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경제 교류나 이런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일본이 독도 문제 자꾸 주장하면은 지자체끼리 교류하다가도 스톱을 하는 경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이 남경 학살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면서 자매 결혼을 했었던 남경시하고 나고야시가 중국이 이제부터 교류 안 하겠다 끊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다시 부상하고 그런 것들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보면 우선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세계에서 봤을 때 이 민족주의 성향이 제일 강해요. 여러분들은 EU라고 하는 유럽 보면 이제 유럽이라는 건 유럽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도 하나로 통일을 하고 소위 EU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나 일본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왜?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는데 또 자기 나라의 주권의 일부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국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일본이 그럼 우리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건 뭐냐? 아직도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역사가 최고다. 이런 걸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 황국사관의 전통이 있죠. 중국은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변방일 뿐이고 오랑캐다. 요새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고구려나 발해도 중국사 일부다. 티베트도 중국사 일부다. 이런 논리 가지고 자기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화이사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어려워요. 또 하나 너무 국가를 내세요. 역사에서. 세 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물론 국가, 일본도 국가,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았던 시민들의 역할 또는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소수자들 있잖아요. 여성 문제라든지 뭐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시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아직도 이 세 나라는 국가 위주, 민족 위주 이런 걸 따지고 또 상대방의 역사 인식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도 무지하게 약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좀 강하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런 말 많이 있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얘기할 땐 더군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일단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기하고 다른 건 틀렸다 생각. 곤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강하다는 것들 맞습니다. 보편적 가치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에서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약해요.
예를 들면 인권이라고 봅시다. 인권. 오늘날 인권 문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의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인권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본하고 일본의 제일동포의 인권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인권 문제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장애인의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소중한 가치가 있는 또 평화의 문제 같은 것도 평화 같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 요새 한중일 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북한하고의 관계 같은 거 보면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있어요. 생각구 열도 문제를 들어서고 중국에서는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 뭐 군대를 배치한다고 일본도 배치한다고. 이런 등등의 문제 같은 등이 여전히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남북 분단 이런 속에서 아직도 사실은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 인도주의 문제 말이죠. 서로 패권을 다투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해가는 그와 같은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라고 할까? 필요한데 그것이 역시 이 세 나라 사이는 아직도 미약하다. 그거는 체제와 사상이 다른 그런 측면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든지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떠한 그 공통된 기반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중일 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엄연하게 있고 자본주의 체제가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있는 반면에 일당 독재가 국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제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제도가 그대로 있고 이 등등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그 역사 인식에서 서로 장애가 많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누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교류라든지 문명의 교류,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기 이런 거에 대한 조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역사 인식의 방향을 좀 바꿔가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 나라의 관계를 개선